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기만 하답니다. 아버지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심정이가 그랬듯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던졌듯이 저 또한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 몸 하나 망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으며 어느덧 이제 나이는 50대 중반까지 오게 되었지만 아직 결혼도 못 해본 그런 아줌마랍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올해로 79살이 되셨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고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좋다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으며 민간요법이든 한의학이든 우리 집 형편이 닿는 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끝내 연로하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산삼 생각이 났어요. 산삼 한 뿌리를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드린다면야 말끔히 병을 털어내고 예전처럼 건강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왠지 아버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전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되었죠. 앞서 말했듯 가진 것도 없는 제가 당장 산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산으로 가서 산삼을 캐야겠다 생각했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무척이나 낮았답니다. 이유는 바로 저는 전문 신만이가 아니다 보니 산삼을 캘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낮고 위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겨울이니 산삼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신만이에게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현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산삼 한 뿌리를 먼저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신만이가 제 얘기를 듣고서 들어주리라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무작정 다시 신만이가 나타난다는 산으로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만이를 찾기는 역시나 하늘의 별 따기였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탕치듯 산속을 헤매다 내려왔고 산밑 근처 가게집에서 물을 한 병 사 먹으며 가게집 할머니에게 여쭈어 봤어요. 이 근처에 혹시 신만이가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제게 신만이를 왜 찾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신데 산삼이 필요하여 찾는다고 말하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럼 산삼을 사려고 그런 거냐며 자기가 잘 아는 신만이가 있다며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신만이가 산다는 곳을 안내받고 가게집을 나와서 해가 다 저물어간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작정 신만이가 산다는 곳으로 갔답니다. 간신히 입구에 들어서니 정말이지 신만이 집이 맞다는 걸 나타내듯 입구부터 약초 같은 걸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아무튼 약초꾼이나 신만이 집이 분명 맞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안에 누구 계시냐고 밖에서 불러보니 얼마 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하얘서 수염까지 하얀 도사 같은 남정네였는데 저희 아버지 뻘되는 그런 신만이었답니다. 저는 산신령이라도 본 듯 그 신만이에게 냅다 무릎부터 꿇으며 제발 부탁인데 산삼 한 뿌리만 줄 수 있냐고 말하니까 신만이가 하는 말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갑자기 늦은 저녁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가 현재 지병이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며 산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니 나보고 하는 말이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자기도 목숨 걸고 캐오는 산삼을 어찌 그냥 주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삼이 정 필요하면 싸게 줄 테니 무릎 그만 꿇고 어서 일어나라고 해서 저는 일어서며 떨리는 입술로 그 산삼 대체 얼마하냐고 물으니 도저히 현 시점에서 제가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답니다.
그리하여 저는 돈으로 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말하며 어떤 일이든 다 할 테니 산삼 한 뿌리만 먼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20만이도 끝내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뭐 맞는 말이겠죠. 저 같아도 힘들게 캐온 산삼을 함부로 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10만이가 저를 부르며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 진심이냐며 뭐든지 다 할 수 있냐고 하지 뭐예요. 전 그 말에 물론이라며 산삼 한 뿌리만 준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럼 좋다면서 산삼 한 뿌리 내줄 테니 대신에 한 달 뒤에 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자기가 10만이 일을 하며 혼자 사니 빨래도 많고 집안도 어지럽고 영말이 아니라면서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집에 있어준다면 산삼 한 뿌리를 그때 준다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이나 병든 아버지를 놔두고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걸렸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산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인 것 같았고 저는 신만이에게 좋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로 전 신만이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만이는 늘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해질 때쯤 집에 들어오곤 했죠. 신만이가 없어도 전 빨래며 청소며 굳은 일을 다 해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덧 일주일쯤 지날 무렵이었어요. 아침이었는데 신만이가 하는 말이 내가 온 뒤로 집이 정말 깨끗해졌다며 괜찮으면 오늘은 집안일은 하지 말고 자기랑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삼 캐러 가는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그냥 약초나 몇 뿌리 캐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좋다며 그렇게 신만이를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어찌나 산을 잘 타던지 뒷공문이 졸졸 쫓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한겨울에 약초가 있냐고 물으니 한겨울에만 있는 약초도 물론 있다며 따라오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여기저기 둘러본 신만이는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되돌아 가야겠다며 다시 돌아가자고 했고 그렇게 집을 나선 지 3시간 만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산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실족사를 할 뻔했지만 노련한 신만이가 저를 냉큼 잡아줬고 그래서 전 살 수 있었답니다. 신만이는 저에게 조심해야 된다며 안 그럼 한순간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오싹하고 아찔하던지. 그런데 그 순간 저를 잡아준 신만이를 보니 머리랑 수염만 하얗지. 생김새도 젊어 보이고 주름도 없고 피부도 탱탱한 게 정말이지 젊어 보이더라고요.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신만이 얼굴을 지금에서야 가까이서 자세히 봐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전 물어봤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 아직 환갑도 안 됐다고 하지 뭐예요. 웬일이니? 저는 제 아버지랑 비슷한 또래로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젊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신만이에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아직 못한 처지이고 이쪽도 결혼을 해봤든 안 해봤든 어쨌든 혼자이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그 신만이랑 그날 저녁 직접 담궜다던 약주를 마시며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신만이로 살게 됐냐고 하니까 자신은 오래전에 정말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세상이 싫어졌고 급기야 이렇게 산 밑으로 와서 혼자 살게 되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신만이 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며 이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니 전과는 다르게 뭔가 측은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이곳에서 생활한 지 보름이나 지났죠. 이제 보름만 더 견디면 산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신만이는 그 뒤로도 매일매일 산에 올랐고, 저 또한 신만이가 하는 일을 도우며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이 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신만이는 제게 산삼 한 뿌리를 내밀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당장 산삼을 받아들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부터 살펴봤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저 없는 동안에도 혼자서 잘 지내신 듯 싶었어요. 저는 당장 가지고 온 산삼을 생채 아버지께 먹였고, 아버지는 산삼을 드시고는 얼마 뒤 기운을 차리신 듯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말 효녀라며 자기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며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쯤에서 다시 그 신만이에게 가보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놀라움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 신만이를 아시냐고 물으니,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정말 생생했다며 제가 그 신만이를 만나서 산삼을 받고 그 신만이와 결혼까지 올렸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꿈에서 본 그 신만이 생김새를 물어보니 영락없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지낸 그 신만이의 모습이었답니다. 꿈도 그렇고 사실 요 며칠 동안 자꾸만 그 신만이가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뒤늦은 나이에 제가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죠. 아버지 말대로 저는 곧장 그 신만이를 찾아갔고, 신만이를 보자마자 저는 반가움에 꼭 껴안았답니다. 그랬더니 신만이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로 맺어졌어요. 사실 한 달 동안 신만이와 지내면서 힘들기보다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 사람이 마치 제 지아비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뒤 신만이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 모두는 같이 살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저번에 산을 오를 때 같이 따라가 보니까 정말 산도 잘 타던데, 이렇게 부부로서 같이 살다 보니 정말이지 힘이 장사더라고요. 뒤늦게 산삼 때문에 맺어진 인연인데 50을 넘은 나이에 만난 제 짝이 신만이었다니.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였네요. 아무튼 이제는 제 남편이 된 신만이가 있어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요즘은 겨울이라 일이 별로 없지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남편인 신만이를 따라 저도 같이 산에 자주 오르곤 하네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험한 산속에서도 남편만 있다면야 저는 무서울 게 없답니다. 그런데 가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신혼이라서 그런 거겠죠 뭐. 오직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고자 산삼 하나만 바라보며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였는데, 아버지의 병도 고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서 저 또한 노처녀가 아닌 이제는 어엿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게 다 뜻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